먼저 저는 창업진흥원의 창업저변학대부 김미선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 길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 김민규 대리님이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따 교육 끝난 이후에 질문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뒤에 서명록이 있습니다. 서명록 혹시 작성 안 해주신 분들은 반드시 서명이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있으니까요. 반드시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여기가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 서울산업진흥원 G캠프 메이커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괄 책임자님께서 이제 이 G캠프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돌아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 이 G캠프를 조금 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서 계시면은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민규 대리님께서 교육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진흥원 시스템 운영팀에서 개발 업무 보고 있는 김민규 대리고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기존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PM님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그냥 훅 진행을 했고 그 추가적인 질의사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많다고 요청을 받아서 다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당시 내용했던 거랑 좀 짧긴 합니다. 앞부분에 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방법이랑 협약 부분은 없고요. 그 외적인 부분만 있을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부분만 있기 때문에요. 그 이 부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한번 들었던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라 뭐 기억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억 안 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중간중간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손 들어주시면 제가 그 보고 질문 받고 바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페이지의 추가 회원정보 등록 부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앉아 계신 담당하시는 분들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과제를 진행하시다가 보면 뭐 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거나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과제별 권한 관리에서 뭐 그분들이 이제 조회를 하면 안 뜬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K-스타트업 오셔서 추가 회원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그쪽에서 조회가 될 겁니다.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그분들의 기간 정보에 같은 기간으로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뜨는 거니까요. 리스트에 안 뜨시면 회원 그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회원 상세 정보 관리 들어가셔서 추가적인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실명 인증해 주셔야 입력이 끝날 겁니다. 실명 인증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기관명, 기관 검색하셔서 지금 업무 보고 계시는 기관 검색하셔서 똑같은 기관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추가적인 정보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까지 해주셔야 그분이 관리자 프로그램 안에서 검색이 되니까요. 여기까지 끝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입력하실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입력하시고 진행을 하실 건데 뭐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앞에 보이는 사업명이나 학회명 클릭하시면 해당하시는 항목에 대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 팝업창 확인하시고 내용 수정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팝업창에서 클릭해 주시면 바로 저장이 되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입력하신 것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는 그냥 여기 있는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바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거의 해당하진 않을 건데요. 제가 이 페이지를 아직 안 빼놓은 이유는 만약에 그 과제를 진행하시다가 대표자님이 변경되시는 경우가 간혹 계세요. 그럴 때에는 이쪽 아래쪽에 보면 대표자 및 인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지금 페이지는 안 나오는데요. 요 아래쪽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대표자 및 인증 탭 클릭하시고 지금 재임 중인 현재 설정되어 있는 대표자님 성함 클릭하셔서 팝업창 띄우시고 재임 기간 설정해 주신 다음에 현재 재임 중 버튼 체크를 해 주셔야 저희 시스템에서 대표자 이제 재임 중이 해제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입력하실 대표자님 설정하시면
그 사업 기관의 대표자님 변경이 진행되는 거고요. 과제에도 똑같이 적용하시려면 제가 맨 마지막에 사업 내용 변경 신청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K-스타트업에서도 진행 중인 과제에서도 대표자님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부분들은 여기부터인데요. 협약 끝나시면 이제 관리자 프로그램 안에서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관리자 프로그램은 K-스타트업 들어오신 다음에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배너 있을 겁니다. 배너 좀 가끔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페이지 보시면 K-스타트업 들어오셔서 이쪽 사업 신청관리 탭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관리자 홈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부터 업무하실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치가 자동적으로도 설치되고요. 설치가 돼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1회는 여기 들어오셔서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설치가 끝난 이후에는 바탕화면 들어오셔서 지금 보이시는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관리자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 진행해 달라고 안내를 꼭 해드리고 있어요. 이용 동의 절차 진행하지 않으시면 사업비를 사용하신 것들 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증빙 쪽에서 저희가 동의 절차 진행하기 전에 사용하신 것들은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필히 사업비를 사용하시기 전에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카드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증빙이 가능하니까요. 이용 동의 절차 진행하시고 카드 등록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아이디는 동일하게 K-스타트업 로그인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력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사업비 관리 시스템 클릭하시고 이용 환경 관리 탭 클릭하시고 왼쪽에 있는 기본 설정 관리 메뉴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페이지 뜨게 되고요. 조회 조건 설정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그 기관에서 진행 중인 과제명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 버튼 클릭하셔서 이용 신청서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협약 기관 담당자명 확인하셔서 이상 없으시면 체크하시고 이용 동의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앞에 화면 안 보이시면요. 양쪽에도 지금 똑같은 화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쪽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인증서 창 뜨게 되고요. 협약 당시에 사용했던 범용 인증서 통해서 동의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의 마치시면 그냥 동의 절차 끝나게 되고요. 카드 등록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등록은 서비스 이용 신청 옆에 있는 카드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카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버튼 클릭하시면 현재 사업을 위해서 발급받으신 계좌번호 1005로 시작하는 계좌번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계좌번호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미등록 카드 목록에 수령하신 카드 내용 확인하셔서 두 가지 이상 없으시면 체크하시고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사용 등록된 카드 목록에 리스트 올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분실하셨거나 파손되셨으면 체크하시고 사용 중지 버튼 클릭하셔서 시스템에서 해제를 해주시고 다른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취소 처리 진행해 주신 다음에 다시 발급을 받아주셔야 저희 시스템에서 다시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꼭 카드사에 취소하시고 저희 시스템 와서 중지 버튼 클릭해 주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는 사용 중지 버튼 클릭하면 여기 리스트에서 사라져요. 그럼 그 시점부터 사용한 그 카드건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멀쩡한 카드인데 실수로 이걸 눌러버리면 그 시점 이후로부터는 카드 증빙 때 그걸로 결제한 건들을 조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이거를 눌렀다라고 하시면 전산 요청 올려주시면 이 내용 지금 잘못 눌렀다라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내용 확인하고 카드사랑 연락해서 정상적인 카드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등록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수로 누르시면 전산 요청 넣어주시고 분실하셨으면 이거 누르시고 카드사 연락해서 취소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다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환경 관리에 2차 승인 인증서 구분 설정도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은 2차 승인권자가
2차 승인을 진행할 때 어떤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 창입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개인 인증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는 개인 인증서가 아니라 우리 기관 인증서 통해서 기업 인증서를 통해서 2차 서명을 2차 인증을 2차 승인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면 버튼 클릭하셔서 기업 인증서 클릭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냥 개인 인증서 쓰실 거면 그대로 두시고요. 기업 인증서 쓰실 거면 체크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개인 인증서 쓸 거면 그냥 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한번 설정을 해버리면 다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변경 후에는 수정 불가능하니까요. 그냥 개인 인증서 쓰실 거면 그대로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 인증서로 바꿨는데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창업진흥원 사업 담당자한테 연락하셔서 돌려야겠다, 요청 넣어달라고 하시면 확인해 주시고 저희 쪽으로 요청을 넣어 주실 거고요. 요청 주신 내역 확인하고 다시 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다시 돌리실 거면 창업진흥원 사업 담당자에게 내용 확인하고 요청 넣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별 권한 관리인데요. 최초 1회 로그인 시에는 PM님, 그러니까 팀장님만 로그인 가능할 거예요. 과제 책임자님만. 그분이 로그인 하셔서 시스템 관리에 있는 과제별 권한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 진행 중인 과제 쭉 뜰 겁니다. 과제 부여할 권한 부여할 과제 선택하시면 선택하시고 선택 과제 권한 설정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창 뜰 거예요. 제가 처음에 K-스타트업 추가 회원 정보 입력해달라고 했던 게 이 부분 때문입니다. 쉽게 보면 제가 지금 테스트 기간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 과제가 테스트 기간에서 진행하는 과제다라고 하면 이 리스트에는 테스트 기간 설정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뜬다라고 하시면 이 사람이 테스트 기간으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뜨는 거니까 처음에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입력해 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있으시면 한 명 이상 체크하시고 화살표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리스트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리스트 확인하시고 이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할 건지 한 개 이상 체크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체크하신 다음에 적용 버튼 클릭하셔서 이 팝업창 내에서는 액션을 끝내시면 되고요. 끝나면 메인 페이지, 그러니까 부모창 오셔서 변경권 선택 클릭하시면 과제에 권한 부여한 과제는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적용 버튼 클릭해 주셔야 그 과제의 권한이 정상적으로 보여되니까요. 팝업창에서 다 끝내시고 다시 메인 페이지 오셔서 변경권 선택, 적용 버튼까지 클릭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권한이 보여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제 권한 부여하시고 지금부터 사업비를 사용하신 내역들에 대한 증빙 부분 알려드릴 건데요. 카드 증빙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업비 사용 버튼 클릭하시고 왼쪽에 있는 사용 내역 등록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페이지 뜨게 되고요. 조회 조건 선택하시고 설정하시고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과제 정보 뜨게 되고요. 이 부분은 아마 공란으로 나올 겁니다. 카드 증빙 탭 클릭하시고 신규 초기화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팝업창 뜨게 되고요. 카드 구분에 등록하신 카드 선택하시고 사용 일자 선택하신 다음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그 기간에 사용한 카드 승인 사용권들 다 조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빙 추가하실 내용 파란색으로 체크하시고 선택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부모창으로 넘어가서 증빙 진행을 하실 건데요. 여기서 조회하실 때 주의하실 건 모든 건들이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한 건들이 조회가 되는데요. 그 부분들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결제하시고 전체 취소를 했거나 부분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전체 취소는 그냥 다 취소한 건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게 맞고요. 부분 취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카드사에서 부분 취소권에 대한 코드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 취소권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결제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취소를 할 경우가 생기시면 부분 취소를 하지 마시고 통으로 다 취소를 해주시고 그 부분만 다시 결제를 해주셔야 저희 그 카드 증빙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취소 없는 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카드 결제하셨을 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증빙 진행할 때 이게 작업이 어렵다기보다 안 돼서요.
해외에서 카드 결제가 막혀 있고요. 해외에서 결제한 건들은 조회가 안 되게 돼 있고요. 어차피 카드를 수령하실 때 국내 전용 카드로 발급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국내에서밖에 사용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 할부도 저희 쪽에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뭐 부분 취소랑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하시면 국내에서 일시불로 사용한 것만 증빙이 가능하다, 카드 증빙으로 가능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걸 그렇게 사용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카드 증빙 가능할 겁니다.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권을 조회할 때 승인권으로 조회하지 않고요. 매출 전표를 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맹점에서 승인권을 카드사로 보내지 않으면 매출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가지고 있다가 카드사로 넘기시는데요. 우리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 5일, 일주일 넘게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를 눌렀는데 안 뜬다라고 하시면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그 건이 매출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없으면 가맹점 연락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시거나 기다리시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있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 그 관리자 프로그램 안에 전산 요청 그 메뉴가 있어요. 그쪽 들어오셔서 안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 확인하고 카드사랑 이제 매칭 시켜서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출표 안 보이시면 카드사 연락 한번 해보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권 선택하시고 부모창으로 넘어오면 기본적인 카드 매입 정보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입 정보 확인하시고 입력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건 증빙 부가세액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래쪽에 사업장 주소 밑에 증빙 부가세액이 있는데요. 면세 품목이거나 면세 사업자가 맞으면 그냥 0원 뜨는 게 맞는데요. 간혹 가맹점에서 단말기 설정 때문에 면세 품목이 아닌데 0원 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영수증 확인하시고 부가세가 0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서 저희 시스템에도 영수증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면세 품목이거나 면세 사업자가 맞으면 그 0원 놓고 오른쪽에 면세 사업자 버튼 클릭하셔서 체크하시고 진행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 세세목과 품목에 대한 부분 맞춰주신 다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증빙 파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이시는 탭 클릭하셔서 팝업창 하나 띄우시고 필요하신 증빙 파일 첨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인 항목은 그냥 무조건 필수적으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필수 항목이 N인 부분은 선택적으로 내가 이걸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업로드 해주셔도 됩니다. 업로드 하시고 적용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증빙 파일 첨부가 되고요. 입력을 마치시면 내용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승인 요청 버튼 클릭하셔서 승인권자에게 승인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입력하신 내용 잘못 입력했다 혹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승인 요청하시기 전에만 삭제가 가능하니까요. 삭제 버튼 클릭하셔서 이 행을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승인 요청하신 건 중에 반려권이 생기시면 지금 보이시는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어떤 건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반려가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사유 확인하고 바로 재등록 가능하시니까요. 다시 신규 버튼 클릭하셔서 진행하지 마시고 이 버튼 활용하셔서 건과 사유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고 증빙 보완하셔서 재요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맹점 취소 버튼은 이쪽에도 존재하는데요. 나중에 이 뒤에 사업비 복원 쪽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쪽에 오셔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는 그 사업비 복원 쪽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요. 아마 사업비 복원 쪽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업무적으로 좀 파악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부분인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부가세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면세 사업자거나 품목이 아닌데 그대로 0원 놓고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정산 때 부가세에 해당하는 만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가세에 대한 부분 필히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금 부가세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서 자비로 직접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지원되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증빙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체했거든요. 보조금 통장으로 다시. 여기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카드 증빙권 같은 경우는 카드 대금이 사업비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집어 넣어 주셔야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펀뱅킹 뭐 안 돼서 이체 그냥 이체는 할 수 있어요? 넣는 건 가능해요. 넣는 건 네, 입금은 가능해요. 10 그 계좌 자체가 입금은 가능한데 임의적으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맞춰서 입금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 빠져나갈 거예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지금 사용하시는 계좌 설정과 조금 달라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최종 승인이 되면 그 건에 대한 공급가액만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내 사업비 통장에 자비로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증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세금 계산서를 홈택스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홈택스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홈택스에 사업자 번호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그 회원 가입된 아이디에 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저희 쪽에서 정상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등록하실 때 그냥 팁으로 하나 드리자면 우리는 여기서 발급도 받아야 돼라고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회사 범용 인증서,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등록하시거나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뭐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계산서를 발급받는다라고 하시면 굳이 발급까지 필요 없으시니까요. 그 두 개 플러스 전자금융용 인증서까지 등록 가능하시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등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하시고 인증서 등록하신 다음에 이쪽 오셔서 계산서 탭 클릭하시고 신규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건데요. 이렇게 뜨진 않고요. 바로 여기까지 뜹니다. 인증서 창까지요. 근데 만약에 켰는데 여기까지만 뜬다라고 하시면 홈택스에 가셔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여기까지 뜰 거예요. 그래서 안 뜨면 프로그램 종료하시고 홈택스 가셔서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야지 신규 버튼 클릭하셨을 때 딱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 뜨니까요. 여기까지 뜨는 거 확인하시고 홈택스에 등록한 인증서 통해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계산서 목록 확인할 수 있고요. 증빙하실 계산서 승인번호 클릭하시면 바로 부모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창으로 넘기시고 아래쪽에 거래처 정보, 거래처 계좌이체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세세목과 품목은 필수적으로 입력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용도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입력하시고 진행하실 때 카드 증빙을 제외한 모든 건들은 현금 집행건이기 때문에요. 아래쪽에 집행 구분 탭이 있습니다. 집행 구분에 보통은 타계좌로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계좌로 받으셔도 그쪽에서 자계좌에서 거래처로 넣으시려면 출금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미이체를 신청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신청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타계좌로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계좌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간혹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게 저희는 자계좌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발급받은 사업비 통장만 자계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다른 통장이면 타계좌예요. 그래서 우리은행 100으로 시작하는 통장으로 받겠다가 아니면 무조건 타계좌로 선택하셔야 되는 건데 어차피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의 통장에 사업 그 정부지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계좌는 안 쓰실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타계좌로 선택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빙 첨부도 카드 증빙과 동일하게 존재하시니까 버튼 클릭하셔서 증빙 파일 첨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 증빙과 여기부터는 동일합니다. 입력 끝나시면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 저장해 주시고 승인 요청 버튼 클릭하셔서 승인권자에게 승인 요청 보내시면 되고 입력한 내용 중에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시면 승인 요청 보내기 전에만 삭제 가능하시니까 삭제하시고 다시 입력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반려권 생기시면 똑같이 버튼 클릭하셔서 이 건이 어떤 사유로 반려가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수당, 기타 증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입력 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사업에서는 인건비 탭을 안 쓴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기타 탭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 탭 클릭하시고 신규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됩니다. 카드 증빙과 계산서 증빙과는 다르게 다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쭉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정보, 계좌이체 정보까지 쭉 입력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건 계산서 증빙과 마찬가지로 집행 구분 타계좌 선택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마치시고 도장 버튼 클릭하시고 승인권자에게 승인 요청. 요청 보내기 전에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시면 삭제. 반려권 생기시면 지금 보이시는 반려 대상 재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다시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가 그 증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 사용해 보지 않으셔서 좀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카드 증빙이나 계산서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기타 탭에 입력하는 내용은 카드 증빙과 계산서와 똑같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는 네. 지금 제 테스트 페이지라서 자계좌로 선택된 거고요. 자계좌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계좌는 내 사업비 통장으로 돈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자계좌 버튼인데 지금 사업비 계좌는 출금이 막혀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일로 받으시면 처리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임의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버튼은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 계좌만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마 업무 보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네. 기타로 하고 나서 전체 금액을 이체한 다음에 기관으로 이체한 다음에 나중에 부가세를 복원하는 식으로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카드 증빙, 계산서 증빙에서 안 뜨는 건 다 기타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공급가액이 글로 넘어가고요. 부가세는 사업비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아닌 기관의 돈, 그냥 완벽하게 자비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거래처로 직접.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 가상 계좌로 일정한 금액이 총 금액이 돼야 되잖아요. 사업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타계좌 선택하셔서 내가 받은 다음에 한 번에 넘겨라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타계좌 선택해서 내 기업 다른 통장으로 넣은 다음에 부가세를 한 번에 말아서 던지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위기관의 승인 사항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사업적으로는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공공요금 쪽만 해당되시는 건가요? 네, 전기요금이요. 전기요금이요? 그거는 저희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요지가 기관에 돈을 넣고 그 돈을 다시 공공요금으로 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그 직원한테 직접 이체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원천세나 사대보험 이런 거를 또 다시 그 부분만 떼서 회사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에 다시 지급하라고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혹시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기관 통장으로 가도 되면 인건비도 한꺼번에 기관 통장으로 가서 이체하는 게 저희는 편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다 비목별로 세목별로 다 집행 증빙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불가사의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상 편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할까요? 질문 더. 예. 여기까지가 증빙 내용이고요. 만약에 증빙을 하신 내용 중에 잘못 현물은요, 저희가 약간 이렇게 증빙을 올려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정산할 때 그 금액만 입력하셨다가 사용하신 금액만 다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입력만. 이렇게 증빙을 올려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증빙을 올리진 않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대응자금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을 안 하십니다. 현금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요. 네,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가 다시 이제 현금 사용분과 현물 사용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마다 증빙을 올려서 입금이 되거나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혹시 증빙 질문 더 있으신가요? 보건 넘어가기 전에 증빙 질문 다 받고 넘어갈게요. 저 인건비 증빙 하나만 여쭤보면 만약에 제가 A, B, C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저희 기관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기관 통장에서 A, B, C로 입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사업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원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공급가액을 거래처로 넣으신 다음에 부가세를 직접 거래처로 넣어주시는 게 원칙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세금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는 세금을 제한 다음에 A, B, C한테 지급하는 방침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개인이 받게 됐을 때 그 수당에 대한 세금을 학교 쪽에서 제하고 A, B, C한테 지급을 해야 돼서 학교 측에서는 A, B, C에 대한 임금을 학교 통장으로 넣으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능하도록. 있을까요? 증빙 질문 더 있으신가요? 바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질문 더 받을게요. 증빙 사업비를 사용하시고 잘못 나간 내역들이 있으면 다시 돌려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업비 복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비 복원은 사용 내역 등록 밑에 보면 현금 복원 요청, 카드 복원 요청 이렇게 있습니다. 카드 건은 카드 복원 요청, 카드 건이 아닌 모든 건들은 현금 복원 요청을 누르시면 되고요. 현금 복원 요청 보시면 현금 복원 요청 클릭하시고 과제명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그 과제에서 사용한 건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이 부분들 만약에 1번에 있는 거 통으로 취소하실 거면 체크하시고 현금 복원 요청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100만 원 중에 30만 원만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건 선택하셔서 현금 부분 요청하시고 세부적인 내역 입력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이 건들은 복원 요청 현황에 올라가게 되고요. 복원 요청 현황에서 복원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상 계좌번호 발급이 되고 가상 계좌번호로 금액을 입금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복원이 끝나는 프로세스입니다. 현금 복원은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네, 카드 복원은 그 아래쪽에 카드 복원 요청 버튼 클릭하셔서 똑같이 과제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그 과제에서 사용한 카드 건들 쭉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취소 요청하실 거 체크하시고 사용 등록 취소 복원 요청이나 가맹점 취소 복원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사용 등록 취소 버튼은 돈이 빠져나간 상태일 때 등록 취소 버튼 클릭하시면 다시 돌려받는 상태고요. 만약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완료된 건을 취소해야 된다고 하시면 가맹점 취소 복원 요청 버튼 클릭하셔서 승인이 잡혀있는 건을 취소해 주셔야 그 금액만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승인 완료된 건 중에 집행이 안 된 건은 가맹점 취소, 다른 건은 그게 아닌 건은 사용 등록 취소 요청 버튼 클릭하셔서 복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이쪽에 복원 요청 현황에 요청하신 내용 쭉 나오게 되는데요.
복원 실행하실 거 체크하시고 복원 실행 버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발급 계산 계좌번호가 발급되게 되고요. 그 계좌번호로 금액 입력하면 복원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시면 삭제 버튼 클릭하시면 현금 복원 요청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그쪽에 삭제 버튼 클릭하시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카드 등록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복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승인 요청한 것들은 승인권자가 지금 보이시는 사업비 관리 탭 안에 있는 집행 승인 메뉴 클릭하셔서 승인을 진행하실 건데요. 입력하신 내용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승인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 반려를 넣어주셔야 되면 반려 버튼 클릭하시고 반려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그 요청하시는 분이 반려 대상 재등록 버튼에서 그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등록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입력하실 때 승인 요청하시는 분이 내용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입력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1차 승인권자는 특별한 액션 없이 승인 버튼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2차 승인권자는 승인 요청 버튼 클릭하시면 승인 버튼 클릭하시면 인증서 창 뜨게 되고 설정하신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하면 바로 집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체 결과 조회 메뉴 있는데요.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지금 언제 집행한 건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집행 완료가 떠 있으면 카드 건은 14일 날 카드 대금이 빠져나갈 때 그 공급가액이 빠져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액을 사업비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현금 건은 집행 완료된 그날 저녁 7시에 공급가액이 나가게 되니까요. 부가세에 대한 부분 직접 거래처로 이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변경하실 내용, 그 과제에 변경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쪽 협약관리에 사업 내용 변경 신청 메뉴 들어가셔서 신청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목록 더블 클릭하시면 그 사업에서 요청 넣으신 내역들 밑에 쭉 확인할 수 있고요. 신청 넣으시려면 신청 버튼 클릭하셔서 파업창 띄우시고 기본적인 공고 내용 확인하시고 변경하실 내용, 변경 사유 입력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해당하시는 탭 클릭하신 후에 기존에 있는 정보 확인하시고 변경하실 내용 아래쪽에 행추가 버튼 클릭하셔서 입력을 진행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요청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면 이제 승인권자가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승인을 요청해 주시든지 다시 요청해달라고 안내를 해주시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변경 부분에 그 사업비를 변경할 때도 하는 건가요? 사업 내용, 사업에 관련된 거 사업만이고요. 사업비는 따로 있어요. 사업비 변경 신청이 따로 있고요.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이 따로 있어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아닌 다른 그 정보들 있잖아요. 담당자 변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여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인적 사항이나 네네. 담당자가 변경됐다. 뭐 아니면 대표자가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이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 바꿔드리는 거고요. 금액 부분은 사업비 변경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네. 같은 시스템 안에 다른 탭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변경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자주 쓰시는 것들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갑니다. 1차 승인자랑 2차 승인자가 동일하게 대표님으로 해도 되나요? 시스템적으로 문제 없는데요. 설명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1차 승인권자는 이제 좀 기본 실무를 하시는 담당자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아마 좀 기관에서는 좀 아실 것 같으신데, 그래서 부장님이 결제를 하시면 회계부서에서 다시 승인을 해서 이체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1차 승인권자, 2차 승인권자는 좀 그런 식으로, 저희가 2차 승인권자는 웬만하면 PM님이 하시도록 하긴 했지만 이제 기관마다 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그거 설정은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1차 승인권자분도 대표님이시고 2차 승인권자님도 대표자님이시면 두 분 다 의사결정권자시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 변경을 할 때에도 통합 정보 시스템 내에서 2차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별도로 창업진흥원에 그 승인 없이 사업비 내용 바뀐 걸로 추진을 하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은 저희가 지금 지침이 아직 안 나갔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업비 변경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공문을 같이 주시면 되세요. 이제 공문하고 변경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접수를 하면 승인 통보를 해드릴 거고요. 비목 변경인 경우에 이제 그걸 받으시면 시스템적으로 신청을 그냥 PMID 실무자 아이템 다 되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차 승인권자분이 뭐 승인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되십니다. 네, 근데 사전 공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금 논의 중에 있어가지고 근데 현재는 저희가 공문을 받은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까 질문 드렸던 건데 그 현물 사용에 대해서 아예 메뉴가 있어가지고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80페이지 보면 그 현물 뭐 사용 등록 현물 사용 승인 이런 메뉴가 있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바에 나오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그 모든 권한이 있는 아이디로 그 페이지를 딴 거기 때문에 그 목록 자체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 해당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권한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제가 이거 페이지를 딴 거는 관리자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메뉴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들어가셨을 때 이 메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아니 제가 들어가서 그 현물 사용 내역 등록하고 현물 사용 내역 조회라는 메뉴가 있어서 이거를 실제로 그 확인하시는 메뉴죠. 쓸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 그러면 그 뭐 전기세, 수도요금 이런 그 요금을 국비 지원인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가 들어오기 전에 납부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6월 달 말에 그 사업비를 받았는데 4월, 5월에 썼던 그런 요금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그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행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지급되기 이전에 그리고 네. 협약 기간이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는 4월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타 탭으로 지출 증빙하라고 하고 기관에서 이미 납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타계자 이체에서 기관 그 법인 통장 그쪽으로 해주시면 되고 증빙 서류는 이체 확인증 그러니까 그 뭐 A 업체로 뭐 보내셨다 하면 그 이체 확인증까지 같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저 지금 수정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인건비에서 일용임금 관련해서 공무원 규정을 따르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공무원 호봉표에서 이 분이 몇 년 했는지 이런 걸 따져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공무원 규정 말씀하신 건가요? 잠시만 봐도 될까요? 이 부분은 그 전문가 활용비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인건비가 이제 보수, 개인에 있는 보수가 아니라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육 강사님이 강사를 하시는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는 그 기준 가이드라인인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마 지침 상위 최종적으로 보내드린 파일에 아마 공무원 규정해가지고 전문가 인건비 잡무비에 대해서 기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일회성에 대한 겁니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원천 징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아니 저는 궁금한 건 이- 수개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저희가 이거 계약을 해서 할 분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무원 규정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지금 현재는 71,200원으로 아니? 일용임금? 네, 일용임금. 수개월 몇 네. 개월. 저희가 이거는 일용직을 생각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 나간 거에도 71,200원으로 1일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뭐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신 분 테크니션 총괄을 저희가 뽑으려고 사업비 내어 있는. 보수에 들어가신 거 맞잖아요. 네. 기타직 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보수에 맞는 거고요. 그건 원천 징수를 따라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규정에 따르거나 그런 건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첫 번째 해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계약일이 내년 2월까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비 뭐 협약 이후에 사업비를 받은 이후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그 2월까지 집행할 금액만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지가 네, 첫 번째 맞습니다. 질문이고 네. 그리고 지금 업무를 좀 추진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게 조금씩 다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어떤 뭐 그 기간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라고 그 문서를 통해서 봤는데 그 텀이 2월에서 3월 이렇게 연결되는 건지 저희가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이 텀 없이 쭉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 이렇게 불가피하게 텀이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좀 잠시 멈췄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협약 기간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2차년도에 대한 협약은 3월 1일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가 최종 보고서라든지 최종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평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3월이 넘어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운영 자체는 계속 연속 사업으로 진행은 하시되 만약에 저희가 사업비가 만약 2차년도에 3월 달에 바로 뭐 3월 1일에 딱 지급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관 차원에서 먼저 집행을 하시고 나중에 사후 정산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기관으로 돈을 이체하셔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황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 날 딱 그 전에 기간 평가까지 다 진행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얼마인지 딱 나와서 3월 1일 딱 안내 드리고 3월 1일 딱 집행을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다 보니 네. 집행하는 것들이 되게 소극적이고 네. 이렇게 뭔가 유두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게 말씀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는 네. 그 3월 1일부터 진행되는 거에서는 네. 사후에 어떤 그 정산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면 되는 건지 네, 한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가 사실 보통은 제일 당장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뭐 집행을 못 하시는 경우더라고요. 그런 거에 한해서는 저희가 다 인정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뭐를 급해서 사겠다 이제 웬만한 이제 필요하신 이제 추후에 사실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사시라고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작년도 수익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아직 그 지침이 없어서 수익금 통장에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활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수익금은 작년에 이제 하신 거는 이 올해 연도에 2월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수익금 통장이 계속 그대로 가실 거잖아요. 그건 이제 그대로 냅두시고 2차 연도에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금을 집행할 때는 네. 따로 시스템에 등재할 아니요. 필요 없이 네. 저희가 집행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응자금 지출하시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대신에 증빙 자료, 서류 이런 것들은 다 보관해 두셔야 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스템에 좀 헷갈리시는 게 이제 자부담금이랑 입력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정부 지원금만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현물, 현금, 대응 자금에 관해서는 집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저희가 뭐 수시 점검이라든지 최종 점검을 가게 되면 저희가 증빙 서류를 요청드릴 거예요. 대응 자금에 대해서 쓰신 거에 대해서 대장 보여달라. 이거에 대한 증빙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주시면 돼요. 그때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때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사업비 변경 신청 메뉴를 좀 물어보셨어서 저희가 PABS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변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권 생기시면 이렇게 조회 버튼 딱 클릭하시면 아마 지금 보이시는 게 그러니까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마우스 보이시는 저쪽에 사업비 버튼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비 사용 클릭하시고 지금 보이시는 사업비 변경 신청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니까요. 과제명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클릭하셔서 등록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딱 뜨고요. 변경 전 변경 후 있으니까요. 금액 확인하시고 변경 전 예상 복사 누르시면 이쪽에 변경 후 금액에 지금 다 금액이 있는 걸 변경 전 걸로 그대로 옮겨올 수 있고요. 아니 수기로 입력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변경 전에 예산 복사 누르시면 이쪽에 있는 거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초기화 누르면 아예 여기 있는 금액 다 제로 세팅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쭉 확인하시면 되고요. 입력하시고 변경 신청 사유 누르시면 입력하시고 승인 요청 버튼 누르시면 바로 저장되면서 승인권자에서 요청 가니까요. 그 부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사업비 변경 신청은 여기서 진행하시면 아마 이 신청 요청하시면 이쪽에서 확인하시고 바로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 보내시고 이쪽에서 내용 입력하시고 승인 요청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장 버튼 따로 없으니까요. 그냥 바로 누르셔서 요청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 더 있으신가요? 네. 그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도 그렇고 카드 증빙도 그렇고요. 비목 증빙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첨부 파일 팝업이 떠 있고 71페이지요. 네. 지금 팝업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로 떠놓은 페이지라서요. 네네. 이 항목 그대로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건 저희가 지금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띄워놓은 화면이라서요. 네네. 내용이 전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마 항목 지금 사업이랑 관계되어 있는 항목들이 지금 대부분 나와 있을 거고요. 그 항목 확인하시고 필수 항목 Y인 것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항목마다 다 달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증빙에서 보통 기타만 사용하시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여기 거래처 정보 이카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건가요? 입금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타겟자 이체 선택하시고 밑에 거래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그쪽으로 이게 진행이 그러니까 되겠죠. 강사로 경우에는 한 그 강좌인데 강사가 3분일 수도 있잖아요. 3번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라고요? 건건히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나라 도움 경우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지금은 건건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따로따로라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 인건비는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탭은 그러면 네, 그냥 기타 탭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그럼 기타 등등
질문 더 있으신가요? 저 그 수정사업계획서 첨부 서류에 수익금 관리 통장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기존 수익금 통장과 동일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네, 상관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수익금 아시겠지만 얼마 수익이 되셨고 그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를 나중에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관 통장을 다 같이 사용하시면 저희가 18년 정산을 갔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식이냐면 5,000원씩 30분께 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환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5,000원이 30분 찍혔다가 뭐 나갔다가 이래서 실은 관리하실 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분리가 되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를 들어왔고 내가 이 수익을 저희 사업에 재투자 얼마를 하셨고 이게 구분이 가능하시면은 저희는 상관이 없으나 주관기관 입장에서도 좀 이런 관리를 좀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는 따로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금은 그 이 사업에 다시 그러니까 투입을 하는 게 원칙인가요? 저희가 지침이 아마 나가면 그렇게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버전으로는 수익금이 생기시면 이 사업에 재투자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뭐 인건비나 재료비나 등등 저희 메이커스페이스에 재투자하는 걸로는 가능하도록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해당하는 연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수익금은 현재 이것도 현재 버전인데 지금은 2월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종 이제 지침을 보시면 수익금 부분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한번 마지막 확인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2월이 가능한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수익금이 100% 시로 다시 반납을 해야 돼서 동일한 계좌에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섰는데. 반납이라고 하면 수익금을 반납하신다는 생각이에요? 네, 저희 기관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글로 묻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좋은 거는 당해 연도에 다 쓰시는 게 제일 좋죠. 대응자금 저희 보조금법 보시면 대응자금을 먼저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응자금을 먼저 쓰셔야 되는데 뭐 지자체 비용, 뭐 지원받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뭐 그러니까 저희 정부지원금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분들께서는 대응자금을 먼저 다 소진을 먼저 원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굳이 수익금을 꼭 발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부담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그 메이커 문화 확산이라고 했을 때 그냥 무료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혹시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5년 뒤에 이제 다 자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 아예 발생 안 하신다는 건데 이거를 물론 뭐 지자체나 다른 데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금을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메이커스페이스가 공공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스페이스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민간 스페이스 분들이 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게 공공에서 안 받아버리시면 민간으로 안 가시려고 하세요. 이용자분들은 아무래도 무료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저희 메이커스페이스들끼리도 상생을 하는 거고 메이커스페이스 지정받지 않은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같이 상생을 하려면 공공도 좀 수익금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그 내일까지 수정사업 계획안이나 첨부 서류가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이제 수익금 계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개설하거나 하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데드라인이 이렇게 딱 막혀 있어서 10일 이후에는 업로드가 안 되는 건지 며칠 정도 여유를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는 12일로 딱 했어요. 12일 6시까지 안 되면 못 올리시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기관에 나름 사정들이 있다고 연락을 많이 받아서 그거는 늦춰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게 이게 협약이 늦어지면 사업비도 늦어지고 다 늦어져요. 저희는 빨리 협약 아무래도 지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협약을 해서 빨리 사업비를 보내드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운영을 빨리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0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18년 기간도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차이가 심하세요. 정말 빨리 받는 기간과 늦게 받는 기간의 그
기간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시고 제출하셔서 저희가 바로 승인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검토하거든요. 증빙을 저희가. 그러면 당연히 제출하셨다고 해서 다음날 다다음날 바로 승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검토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반려되세요. 저희가 한 10개 본다고 하면 8개, 9개는 반려가 되는 거. 한 번에 승인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면 빨리 또 제출을 해주셔야 그나마 7월 안에 돈을 그러니까 교부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해 주시는 게 기관들에서도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저기 사업비 집행 부분에서 강사료 지급을 하면은 그 제세수금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세금을 공제를 세금? 해서 예, 네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관에서. 그럼 그거 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강사분한테 직접 지급을 하시겠다. 저희 시스템으로 지급을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세금 부분은 기관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이 세금이라고 하면 네. 80만 원을 이쪽으로 다시 건건이 넣으면 8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와. 저희가 네. 그렇게 하세요? 이나라도움 같은 경우는 아니요. 저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자체 시스템으로 이제 지급을 한다고 해서 따로 기관으로 돌리시겠다는 네, 말씀이신 저희 거죠? 그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을 한 거죠. 여기 시스템 이나라도움 시스템. 왜냐 이렇게 하면 사후 점검을 나중에 사후 증빙을 안 하나요? 그 증빙 자료는 하셔야 되는데 덜 복잡하실 어차피 내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나라도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나라도움을 쓰고 저희 기관도 저희도 썼었고 저도 점검을 봤는데 이나라도움은 약간 여러 사업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사업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소신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기관 통장으로 뭐 얼마가 나갔다 하면은 나중에 혹시 그런 부정 징후라고 해서 저희한테 날라와요. 너네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너네 주간기관 통장으로 들어왔으니 이건 부정 징후다. 소명해라. 이런 식으로 날라올 수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거 다 소명해야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는 원래 거래처분에 찍히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강사 저희도 프로그램을 뭐 처음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이게 좀 사실 증빙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저희가 따로 그거 뭐 사적으로 뭐 이렇게 유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좀 근데 이제 기관한테 보내시면 기관한테 또 가서 기관은 또 처리를 하는 게 또 강사분한테 지급하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실 거잖아요. 그럼 3번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사업비 집행을 쓰시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교육 담당자한테 돈이 가는 거니까 한 번만 가시면 되고요. 기관한테 가는 거니까 2번. 네.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꺼번에 돈을 기관으로 이체하고 정확한 금액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문의가 많으세요. 근데 아까 정승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듯이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6월 초에 받고 6월 달 급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몰라서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네. 지금 질문이랑 비슷한데 콜센터에서는 기관의 통장으로 보내서 기관 통장에서 직원한테 보내도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 주간기관 우리은행 통장에서 그 직원한테 바로 쏴줘도 된다고 그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콜센터에서는. 근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간기관에서 거래하는 통장에서 직원한테 쏘지 말고 지금 직원별로 바로 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네.
이게 만약에 기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관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반드시 어떤 그러니까 불편함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사유에 의해서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는 그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 사업 같이 하는 참여 기간이 있는데 그 참여 기간에 대한 비용 지급을 전체 사업비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랑 뭐 이런 견적서나 이런 여러 여기서 안내 받은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참여 기간이요? 참여 기간은 인건비 외에는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네. 참여 기간으로 그런 교육 기관이랑 연계를 해서 그 메이커 리더 양성하는 거를 용역을 줘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계획안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용역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가 2,200만 원 정도 참여 기관에서 인력 양성을 200시간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 부분 이게 그 용역 같은 경우는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저희 원칙적으로 용역은 안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관기관이랑 참여기관이랑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건 용역성이 아니라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주관기관에서 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참여 인력이 그 행사 혹은 교육에 대해서 참여를 하신 경우 그거에 대한 인건비만 이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역이 뭐 반드시 그 부분에 어떤 특화가 있거나 뭐 케이스별로 다 다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야지 저희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정사업 계획 안에 그걸 포함해서 제출을 하면 검토를 우선 해주시는 포함해서 건가요? 제출을 하시면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아 그리고 혹시 네. 그 저 사업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뭐 집행 금액 같은 가이드가 혹시 있는가요? 저희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내에서는 가능하시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으로 그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다고? 아, 동일한 질문이셨어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민간업체랑 참여기관으로 같이 참여하는데 민간업체가 하는 영역이 장비 운영이나 전문 영역인 부분인 거죠. 저희가 그쪽까지는 커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업 기간 동안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되는 시간, 그러니까 뭐 그 기간 시간 동안 그 참여기관에서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이 와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인건비로만 나가게 하기에는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저희 기관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인건비로만 나가면요? 네, 인건비로 만약에 그 참여 기간에 그 오시는 분한테 지급하게 되면 4대 보험이라든지 뭐 세금 문제라든지 기타 저희 기관 같은 주 52시간이라든지 이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직접 지급이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한상사실 이런 같은 경우에도 위탁 사업비로 잡아서 이제 그 민간 업체에서 알아서 인건비를 처리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인건비를 만약에 우리 기관에 직접 처리하게 되면 걸리는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채용에 대한 부분도 걸리고요. 아무리 이제 우리는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건비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사를 또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채용했냐, 공개 채용했느냐 이런 부분도 시작을 해서 이해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4대 보험도 들어가죠. 주 52시간도 들어가죠. 네. 이게 아마 저희 사업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아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위탁 사업비로 해서 그 민간업체에 월 얼마의 용역비처럼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 안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자율권을 좀 주거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위탁하시겠다. 저희는 안 되죠. 그건 네. 아니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어느 퍼센트의 어느 주간 반복적인 성향으로 하는지 저희도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해소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수정 사업계획서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야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거는 어떻게 반드시 표현- 수정사업 계획서에 우선은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했을 때 가능 여부 혹은 뭐 전화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서 협의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저희는 바라보는 시간이 사실 용역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 커요. 왜냐면은 참여 기관으로 어떻게든 네. 돈을 내려버리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성향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어쨌든 오셔서 진행하시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 네, 것만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을 용역으로만 포장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는 저희 인건비로 보내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저희는 우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 인건비를 그 민간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는 그 개인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A, B, 그렇죠. C가 와서 활동을 하면 A, B, C에게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행이 됐느냐라고 하면 처음부터 참여기관으로부터 같이 들어가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참여기간 안에 사업비 자체 비목에 보수에 그 참여기간 네. 인력에 대한 그 보수를 책정을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되나요?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아마 맞으실 그 거예요. 네, 채용 얘기가 저희가 참여 기간 그 기관의 소속인 분한테 나가니까요. 그분을 다시 채용하시는 게 아니신데. 네, 네. 네. 근데 그렇지만 채용이 이제 걸리신다면-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저희 기관에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나가는 걸로 판단을 하기가 우선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속이 거기 있으신데 채용을 네, 하신 네, 걸로 네. 보신다고요? 네, 네, 네. 그럼 거기는 거기를 이제 퇴직을 하고 우리 쪽으로 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따르는 뭐 세금, 그다음에 4대 보험,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관에 맞는 그런 급여 체계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특이하신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근데 일단은 공공기관들은 네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일단 저희가 그럼 좀 내부에서 검토를 좀 통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따 저 와가지고 번호 좀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검토 후에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희 시스템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오셨는데 저희 뒤에 서명록 있거든요. 서명록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서명록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 오셨는지 저희도 되게 궁금하니까요. 꼭 작성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G캠프 여기 시설을 돌아보실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저희 총괄 PM님 모시고 투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개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